이번 시간에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하자의 승계, 증명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최초 처분을 하면서 밝힌 사유 이외에 소송 계속 중에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국민의 방어권을 고려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최초로 처분을 하면서 밝힌 처분사유, 원인사실과 근거법령이 있으면 기본적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재량을 고려해서 처분을 한 경우 이 재량 고려 사항에 관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합니다. 거부 사유와 관련해서 신청 요건이 결의되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은 여러 가지 재량을 고려해서 거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거부가 위법하다, 거부 사유가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 요건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되지만 재량 고려 사항의 경우에는 다른 고려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량권 일탈 남용은 하나로서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제3자 소송에서 신청 요건이 결의됐는데 허가했다든지 이렇게 허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하든지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그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분 사유가 적법한 모든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서 모든 고려사항을 재판에서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제3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처분사유는 예를 들면 신청요건 1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재판 결과 이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밝혀지면은 이것이 취소됩니다. 다시 신청요건 2가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분 사유는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분 사유의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다시 거부하면은 기속력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설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징계 처분, 그러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과 근거 법령인데 이러한 사실을 변경해서 징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뭐 영업 정지라든지 불이익 제재 처분과 관련해서도 징계 처분하고 동일합니다.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 요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상 허용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법률 요건으로 포섭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량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량 고려 사항에 관해서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과세 처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과세 처분의 소송문은 처분의 위법성이 아니고 조세 채무의 전부입니다. 세액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추가 변경이 전체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거부와 관련해서 비공개 사유의 추가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허가 거부의 경우에는 이 거부와 관련된 요건 결여 와 관련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요건 결여가 왜 되었는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은 기타 A 요건에서 B 요건으로 변경되는 형태의 사실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초과하게 되면은 추가 변경이 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다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에서 별도 요건, B 요건으로 다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하는 견해 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부하면 거부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또 하자의 승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기본적으로 처분이 예를 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법 국유지를 점유한 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철거 명령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독립된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 명령에 관한 강제 집행을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계고, 대집행영장 통지, 대집행 실시, 비용 납부 명령인데 이 모두 각각 처분입니다. 이 각각이 하나, 둘, 셋, 넷 모두 독립된 처분이 됩니다. 이 경우에 계고 처분을 아니면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해서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집행 영장 통지의 요건이 있는데 법률 요건, 이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계고 처분의 요건을 과 관련돼서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철거 명령의 요건과 관련해서 주장한다든지 절차 형식의 위법을 주장한다든지 계고 처분의 절차 형식을 주장한다든지 이때 대집행 영장 통지의 요건이나 절차 형식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이 계고 철거 명령 이래 다른 앞에 있는 선행하는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때 계고나 철거 명령은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불가증력이란 것은 이 계고 처분이나 철거 명령이 제소기간이 도과되어서 제소기간 도과로 별도로 독립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통상 90일 도과된 경우, 도과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가 부득이 대집행영장 통지에 관해서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계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철거 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자의 승계란 것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독립한 처분이어야 되고 그 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하자의 승계와 관련돼서 두 가지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철거 명령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은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계고의 위법은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철거 명령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단하여야 합니다. 무효의 주장은 허용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행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행처분의 하자,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위법, 무효가 아닙니다. 위법만 단순 취소 사유인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하자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은 선행처분의 위법이 있어야 되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면 후행처분은 위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후행처분에 독립된 요건의 위법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행처분이 위법하고 두 번째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후행처분 취소 소송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가? 첫 번째는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거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앞에 있는 대집행과 관련된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전체가 하나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한 개의 법률 효과를 완성하는 때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도 승계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할 수 없는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요건으로 하자의 승계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과 대집행 처분과 관련해서 앞에 있는 철거 명령의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 철거 명령으로 인해서 대집행과 관련된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이런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면서 철거 명령의 위법은 대집행 처분의 위법으로서 허용됩니다. 한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무효 주장을 가능합니다. 무효와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은 후행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선행처분의 위법, 더 나아가서 플러스 무효가 주장돼서 인정되면은 후행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경우가
재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장 가능한 형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의 학교 법인에 특별 감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냈습니다. 위법한 거에 대해서 시정하라 하고 시정명령했습니다. 그건 독립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독립된 시정명령, 독립된 처분입니다. 하나의 처분인데 2018년 8월 1일입니다. 8일인데 계속 이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시정 요구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교 폐쇄할 수 있다는 계고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명령, 해산명령한다. 학교 폐쇄명령 및 해산명령한다. 해서 해산명령 폐쇄 처분하였습니다. 이때 폐쇄나 해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위법을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하자의 승계입니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과 관련해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사실 오인이 있거나 또는 효과 관련해서 재량인데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그래서 학교 폐쇄에 이미 90일 일토가에서 불가정력이 발생했습니다. 불가정력이 발생해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학교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이 무효다. 무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그에 대해서 위반 사실 부존재나 재량권 일탈 남용은 통상 취소 사유에 불구하고 위법이라도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취소 사유에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은 학교 폐쇄 처분의 위법으로서 채택되지 않습니다. 배척됩니다. 두 번째, 취소 사유 위법하니까 이거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다. 하나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하나의 효과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학교 폐쇄는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첫 번째 유형이다. 이러니까 이거는 각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니다. 이라서 첫 번째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경우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지만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였다. 그러니까 계고 처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다. 따라서 두 번째 하자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안 된다. 그래서 전체를 대법원에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앞에 요거 시정명령 미이행 이 후행 처분에 구속력을 발휘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지만은 하자의 승계가 허용되는 경우도 아니고 시정명령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학교 폐쇄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됩니다. 이런 주장이 다 배척되기 때문에. 한편 행정법원 사건인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요건이 시정명령의 위법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시정명령을 안 하니까 바로 고등교육부 2항에서 전항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에 따라서 학생 전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를 대통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해서 이 항에 따라서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시정명령이 무효다. 하자의 승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하자의 승계 두 번째 유형한다. 세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 시정명령이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위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1항, 2항으로서 1항에서
명령을 하고 1항의 효과를 명령을 확보하기 위해서 2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학생 모집 정지는 하나의 법률 효과를 위한 단계적 행위다. 시정명령이라서 학생 모집의 전 단계 행위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의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다. 따라서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자와 위법, 하자는 부당과 위법입니다. 플러스 그 중에 위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 입장은 위법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적법입니다. 적법이죠. 적법이 아니고 위법하면 유효입니다. 위법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유효한데 다만 취소할 수 있죠. 법원이나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고 위법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위법하고 무효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 통상 일반법에서는 위법하면 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행정법에서는 위법하더라도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나 위법하면은 아주 중대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때 무효와 위법 언제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상 내용 주체와 관련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인데 그 내용 중에 내용의 위법 중에 주체의 위법 권한과 관련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무효로 봅니다. 한편 재량행위와 관련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 통상 취소 사유로 보고 절차 형식도 통상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와 관련된 것은 판례에 나타나는 사례를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게 본안입니다. 본안. 이 본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심리하여야 하는가. 본안에서 과연 위법한지 아니면은 위법이 더 나아가서 무효가 되는지 어떻게 재판을 하여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의 26조는 직권심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 이때는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라서 모두 당사자가 원고가 또는 피고가 전부 다 주장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 식입니다. 변론주의. 판사는 철저하게 중립적 심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공익과 관련된 영역이고 굉장히 적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판사가 후견적 입장에서 약간 심리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직권주의가 있고 그 소송 자료에 나타난 걸 보고 궁금하면 좀 더 나아가서 증거조사 할 수 있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과 관련해서 좀 더 판사가 직권조사 또는 위법과 관련된 사유 중에 판사가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위법 사유로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명책임. 그러면은 그렇게 예외적 직권 심리를 하더라도 결국 심리했는데 위법한지 아닌지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가지고 판사가 알 수 없어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받는가 하는 것이 증명책임입니다.
원인 사실과 관련해서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저희 영업 정지 1월 했는데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알 수가 없다. 도무지 위반 청소년한테 예를 들면 술을 팔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청소년인지 아닌지 술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청소년이 왔는지 안 왔는지 행정청에서 왔다고 생각해서 처분을 했지만 재판해 보니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입증 책임은 증명과 관련해서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 권한의 근거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증명 책임은 민사 소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분배설의 입장에서 권한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발생 쪽에서 원고 쪽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멸 정지는 이것을 저지하는 쪽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 처분과 원인 사실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이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는 주장은 재량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입증하도록 그 판례가 되어 있고 절차 형식도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했다는 것을 행정청에서 입증합니다. 다만 위법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무효다는 점은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이 원고 측에서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부 사유와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요건 결여가 됐다고 거부했지만 요건이 충족된 점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재량하자도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제3령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행정청에서 요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거부와 관련해서 원고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